혼란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리더를 갑자기 주목합니다. 리더십은 상당히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온갖 갈등이 생겨난 거죠. 리더십은 자기를 이끄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리더십을 이야기한 지 훌쩍 20년이 넘었네요. 리더십은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교조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리더십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도전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리더십을 공부하고 리더십을 훈련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의 러닝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새로 쌓는 일들을 반복해야 한다. 그게 오히려 그 리더십을 제대로 정면으로 바라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의 맞은편에 있는 건 리더라고 하는 개체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많은 분들은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게 대부분 리더십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일부이고 환경 자체임을 잘 자각해보면 내가 이끌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팔로워를 이끌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팔로워이고 그 환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구성원을 이끌고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리더십은 상당히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대상의 일부임을 잘 자각해보면 리더십은 자기를 이끄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자연스럽게 공명현상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4가지 요인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리더십 훈련은 무슨 기법, 무슨 리더십을 끝도 없이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리더십을 발현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삶에 중요한 4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평생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하나의 좌표를 향해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더십이 발현되고요. 리더십을 발현하게 되는 삶의 태도는 자기 내면을 지향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남의 것, 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삶을 살아가거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요. 자기 내면으로부터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백적이죠. 자기 삶도 자기 고백적이고 일상의 대화도 자기 고백적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하게 되고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은 이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주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생각하거나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타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적인 열린 태도다.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고 호기심을 보이고 그래서 진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현한다는 거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정해진 답을 놓고 결론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테크닉이나 기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그런 걸 순간순간 알아차려가면서 그런 상태로 자기를 진입시켜가는 것. 그게 저는 리더십을 발현하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드한다는 말에 어원을 더 들어가 보면 레이스라고 한답니다. L-E-I-T-H. 근데 이게 영어는 아니고요. 인도 유럽어계의 언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단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레이스라는 말에는 어떤 대상을 이끈다라는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레이스라는 말은 문지방을 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말이 리드한다는 말까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문지방을 넘는 행위가 타인을 이끄는 문제까지 연결됐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방 안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이 답답하거나 방 안에 있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용감하게 저 불확실한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문지방을 탁 넘어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어가며 따라 나서는 현상. 아, 이게 리더십의 의미구나. 근데 우리도 내가 누군가 존경하는 리더, 믿고 따르는 리더가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반향을 일으켜서 내가 그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지시하거나 조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 훈련들은 자꾸 사람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온갖 갈등이 생겨난 거죠. 근데 사실 리더십의 진짜 문제는 타인을 이끄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공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저 사람을 내 삶의 좌표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리더십이라는 현상인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현상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죠. 불안감과 불확실성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로 모험적인 행위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보게 되는 현상. 실제 조직 안에서도 여러 위기나 혼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리더를 갑자기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리더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다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조직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특별히 리더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기나 혼돈과 위험을 딱 만난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리더를 주목하게 되죠. 그때 리더인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거나 뒤에 숨고 있거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 리더십을 당연히 잃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자체를 규정해 가면서 새로운 대안을 향해 먼저 돌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를 따라가게 하는 일이 아닐까. 대기업의 한 임원이 고개를 파묻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회사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성과를 내라, 빨리빨리 그 일을 완수해라.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실제 휴일을 반납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왔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리더십이 문제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배신감이 든다는 거예요.